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이상행동의 이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고장애의 세 번째 사고 내용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고 형태의 장애와 사고 진행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어떤 내용에 특정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사고하는 내용이 일반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환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거나 기대해온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적인 상상으로 창조적인 환상이나 백일몽의 환상, 가성 환상, 병리적 거짓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 딜루전은 사실과는 틀리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논리나 이성의 호소에서 시정될 수 없고 그 사람의 교육이나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그릇된 믿음을 말합니다.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적인 욕구나 불안 등에 대한 투사나 혹은 방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망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망상의 내용은 그 환자가 처해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망상을 충분히 이해하면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화의 과정에 의해서 심하게 왜곡된 표현으로 이 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의미를 이해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망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대망상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위대하고 전능하고 부자라고 믿는다든가 자신이 초능력의 인간이 되어서 영적인 힘이 자신에게 작용한다든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존재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망상입니다. 이 과대망상은 부족감이나 불안정감, 패배감,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이다 또는 내가 부처님이다 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는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망상입니다. 피해망상은 타인이 자신을 해칠 거라고 믿거나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가장 흔한 망상입니다. 이 피해망상 환자는 아동기 때부터 비판적이고 화를 잘 내고 의심이 많고 불안정하고 불행하게 자라온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망상에는 또 누가 자기를 미행한다는 추정망상,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는 독약망상,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관찰망상, 자기를 조정하고 자기는 그 조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조정망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망상입니다. 관계망상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환자 개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환자는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보도나 방송의 내용이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빗대놓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믿는 피해적인 내용이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이나 버스 안에서 우연히 보거나 들은 다른 사람의 웃음이나 대화가 자신의 못남을 흉보거나 비웃는 것이라고 믿는 우울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망상입니다. 우울망상은 우울 감정을 합리화하여 미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중호심으로부터 비롯돼서 우울망상은 죄의식이나 질병 또는 빈곤에 대한 망상으로 가장 많이 표현됩니다. 우울망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책망상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경향성과 욕망에 대한 억압이 약해져서 환자를 위협할 때 발생합니다. 초자가 지나치게 비판적이 됨으로써 자신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죄책망상입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환자가 스스로에게 나 같은 죄 많은 놈은 죽어서 마땅하다
등의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질병망상입니다. 자기는 몹쓸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허무망상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뇌가 없고 자신은 죽어 있고 세상은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등의 믿음으로 중증 우울 장애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빈곤 망상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도 자신이나 가족이 곧 파산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으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상실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색정망상입니다. 자신은 모든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모든 이성을 사랑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과대적인 것과 배우자를 의심하는 부정망상 및 질투망상과 같은 피해적인 내용의 망상으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종교망상입니다. 사소한 죄에 대한 신의 처벌 등과 관련된 죄의식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권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의 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내용의 장애의 세 번째, 자살사고입니다. 자살해야 한다거나 자살하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경우로 이 자살 시도는 복수하려는 어떤 소망이나 절망감 또는 재결합을 꿈꾸는 소망, 충족적인 환상이 동기가 되고요. 때로는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소망을 자신에게 전체시키는 것이 됩니다. 사고 내용의 장애 네 번째, 건강염려증입니다. 어떤 생리적인 변화나 기타 병변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는 두려움으로 굳게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신체 검진을 받고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무의식적이고 정신적인 불안이 신체 장기로 전치됨으로써 신체 부위가 정서적인 고통과 집착의 중심점이 됩니다. 신체 망상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구별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신체 망상은 자기의 신체 일부가 남과 달리 특이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장기가 썩어간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내용의 장애 다섯 번째, 강박사고입니다. 자신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위험을 느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병적 불안, 자신의 내적 불안 요인이 외계의 어떤 대상에 투사되고 전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포증의 예는 정면공포증, 오물공포증,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광장공포증, 질병공포증, 나병공포증, 대인공포증, 불결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인증입니다. 자신의 인격, 즉 나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을 현실로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든지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형태가 있고 내 다리는 다리가 아니다 하는 신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 나는 내가 아니다 또는 나는 죽지 못한다 하는 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고 느끼지만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서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어펙트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의 관찰된 측면, 관찰 당시 대상자의 기분 상태, 외모, 표정, 태도, 언어, 행동,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 기분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지배적으로 유지되는 정서 상태로 전반적이고 지속적이며 우세한 정서를 말합니다. 감정, 이모션이란 정서에 수반되거나 또는 정서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먼저 쾌적 정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쾌적 정서의 첫 번째, 다행감, 유포리아입니다. 쾌적 정서의 첫 단계로 기분이 약간 들떠서 유쾌하고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낙관적인 태도와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로 낙천적이며 마음 편한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자신감과 확신에 찬 태도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일레이션, 의기양양입니다. 쾌적 감정의 두 번째 단계로서 다행감에 자신감과 정신운동성 초조가 더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에 취해서 무모하리만큼 자신감이 넘치며 과감한 행동이 나타나는 정신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위 상황이 불행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처지에서 정상적으로 갖게 되는 모든 감정을 무시해 버립니다. 세 번째는 기고만장입니다. exaltation으로 의기양양감에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기 과대적인 생각이나 행동까지 수반됨으로써 아나무인격이 되는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과대망상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터무니없는 자신감과 신비주의적 감정을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쉽게 충동적이 되거나 화를 잘 내고 주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엑스터시, 황홀감입니다. 유쾌한 기분의 극치 상태로 무아지경에 이른 것 같은 정서 상태입니다. 이 황홀감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무한한 힘을 느끼고 우주나 신과의 일체감이나 융합감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서장애의 두 번째는 우울감, 디프레션입니다. 슬픔이라는 느낌이 주가 되는 정서로 비정상적인 죄책감과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합니다. 50% 이상의 우울증에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데 두통이나 두뇌 압박감이나 피로감, 식욕 감퇴나 변비 등을 주로 호소합니다. 불면증, 관계망상, 죄책망상, 자살감정, 자살사고와 낙담과 당황, 절망, 공포감을 나타냅니다. 정신역동학적 해석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무의식적인 죄악감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됨으로써 이 우울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정서장애 세 번째는 anxiety, 불안입니다. 뚜렷한 외부의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두려움이나 초조함을 느끼는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신경증적 불안을 말하는 걸로 인격 내부 깊이 억압되어 있는 위험스러운 충동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억압된 느낌이 의식화되는 데 대한 반응이며 용납될 수 없는 내적 태도에 대한 압력에서 나온 위험 신호입니다. 이 불안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과도호흡이나 위경련, 장운동 증가, 위상과다, 설사 혹은 변비, 심계항진, 부정맥, 혈관 운동성 홍조 및 호흡곤란, 현기증, 허약감, 오심, 진전 등의 신체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근육계에까지 전달되어서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게 되며 아지테이션, 초조를 보이게 됩니다. 텐션, 긴장 역시 불안의 일종으로 신경근육계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패닉, 공황은 불안 중 정도가 아주 심해서 자아 기능까지 붕괴된 상태를 우리가 패닉, 공황이라고 합니다. 공포, 포비아는 불안과 달리 뚜렷한 외부 대상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만
불안은, anxiety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서장애 네 번째는 정서의 둔마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주관적인 느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감정 표현의 정도가 많이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이나 고통의 정상적인 민감성이 부족하고요. 얼굴은 무표정하게 보입니다. 감정 둔마, 무관심 또는 무감동 등으로 불리는 정서 장애를 말합니다. 무감동이 아주 심해서 외부의 모든 자극에 대해서 관심이나 감정이 모두 없어진 극심한 상태를 아헤도니아 무쾌감증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흥미를 느꼈지만 이제는 그 흥미를 느꼈던 일에 대해서 관심과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의 부조화입니다. 심각해야 될 상황에서 웃음을 보인다든지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즐거워한다든지 하는 표현을 보이고 현실 상황이나 대인관계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내적인 지각이나 연상에 따라서 정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양가 감정 앰비밸런스입니다. 블루윌러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동일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묘하게 얽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난치병 환자가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랑과 미움의 갈등이 심할 때에 용납할 수 없는 미움을 억압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사랑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장애입니다. 의식이 명료하다는 것은 오간의 기능이 건재하여서 외부 자극을 잘 받아들여서 이 외부 자극을 중추신경에까지 전달해서 해석하는 과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 자극을 이해하고 장소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질문을 알아듣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장애 첫 번째는 의식 혼돈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신속하지 못하고 주의력과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감퇴된 상태로 진압력의 상실과 사고 연상의 장애 및 사고 빈곤, 그리고 당황해하고 난처해하며 괴로워하고 어리둥절해하고 때로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해리 반응이나 중독성, 전염성 및 외상성 요인으로 인한 뇌조직 기능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 의식 혼돈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식 혼탁입니다. 평상시에는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자극에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주위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주변 환경이나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이해력도 거의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산소 부족이나 되뇌 감염, 뇌외상 등 뇌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망, 딜리리움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의식장애로 인지 변화를 동반합니다. 의식의 혼탁이 심해지면서 진압력의 장애나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력이 감소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다거나 지리멸렬하거나 꿈 같은 생각이나 착각과 환각, 근심이나 공포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이 되면 착각이나 환각 등이 나타나서 공포에 젖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자기 몸에 손상을 입히는 수도 많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수술이나 전신감염, 대사장애, 저산소증, 저혈당증, 전해질 불균형, 간장 및 신장질환, 약물 중독 및 금단의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혼미와 혼수입니다. 의식장애 중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로 스투퍼, 혼미는 아주 강한 통증 자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깨울 수가 있고요. 안구 운동이나 불수의적인 연화 운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수, 코마는 모든 정신활동이 정지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심장과 호흡 기능만 남아있는 경우로 의식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주의력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ttention, 주의력이란 의미 있는 자극에 반응하여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능력으로 쓸모있는 자료를 가려내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탐색하며 의식적이며 선택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산만증이 있습니다. 계속 흘러들어오는 자극이나 정서의 불안정성이 주의의 방향을 자주 전환시키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대상에 끈기 있게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둔하는 부주의의 심한 형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동요입니다. 주의를 집중하려고 애는 쓰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전에 받은 인상이 계속 유지되어서 새로운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기인합니다. 일곱 번째, 진압력 장애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진압력이란 자신의 주위 환경을 이해하며 환경과 관련해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진압력이 있다라는 뜻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한 방향감이 있고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한 장애는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같고 늦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 대한 장애입니다.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교실에 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장애입니다. 결혼한 환자가 자기 아내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덟 번째는 기억장애입니다. 메모리, 기억이란 얻어진 자료를 주의 깊게 의식화하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후에 필요할 때에 다시 의식 속으로 상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기억 과정은 정신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등록하는 단계가 있고 이미 획득한 인상을 보존 내지는 보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상을 재생 내지는 상기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 과다증입니다. 기억력이 정상보다 향진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억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는 기질적 기억 상실과 시민성 기억 상실이 있는데요. 기질적 기억 상실은 화학적 변화와 외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신경원의 생리장애 때문에 연상 과정이 차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의 등록과 보유 기능이 손상되며 서서히 발병하고요. 기억 상실이 산재되어 있고 회복은 서서히 불완전하게 됩니다. 시민성 기억 상실입니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기억의 재생 기능이 억제되는 것으로 어떤 심리적인 충격 후에 갑자기 선택적인 기억 상실을 보이고 회복도 갑자기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한 사건이나 주제에만 한정된 선택적 기억 상실입니다. 전진성 기억 상실, 역행성 기억 상실입니다. 전진성 기억 상실은 의식을 찾아서 주위 환경과의 접촉을 되찾은 후부터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 상실이 오는 경우를 말하고요. 역행성 기억 상실은 기억 상실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역행성 기억 상실의 회복은 역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손상을 받은 시기와 가장 가까운 기억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기억 착오증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들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등 잘못 기억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작화증으로 기억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꾸며서 메우려 하고요. 자신도 허구적인 내용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믿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인성 정신병이나 콜사코프 정신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고 곡해입니다. 기억 착각이라고도 하고요. 정서적 욕구에 의해서 생기고 정서적 욕구에 부합하도록 사실을 각색하거나 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관심에 알맞은 것만 골라내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데자뷰, 기시감은 처음 보는 것이 그 전부터 보아왔거나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 현재의 경험과 사건과 어떤 심미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미시감은 기시감과 반대로 현재까지 실제로 익숙하게 경험했던 상황이 생소하게 처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말합니다. 다음은 지능장애입니다. 지능이란 한 개인이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판단을 내리고 어떤 개념을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환경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습 능력과 판단, 언어, 논리성, 추상성 능력, 적응적 행동 등 고등 지적 기능의 총체적 개념을 말합니다. 지적 장애는 연령, 성별,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일치하는 또래에 비해서 전반적인 정신 능력의 결함과 일상의 적응 기능에 손상을 보이는 것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 디멘치아는 일단 획득된 정상적인 정신 능력이 대뇌 신경세포의 손상 등으로 평균 이하의 지능 감퇴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매의 종류에는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 기타 의학적 상태로 인한 치매, 물질로 유발된 지속적 치매, 기타 원인으로 인한 치매가 있습니다. 다음은 판단력 장애입니다. 판단이란 사실이나 생각을 비교하여서 그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에서 얻은 것에서 올바른 결론을 얻을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을 사정하고 평가하여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인식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병식 인사이트입니다. 자기 자신의 질병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내가 병들어 있고 또 그 질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질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의 역동학적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현병이나 망상 환자들은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병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